4장 축입니다. 축은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회전 운동을 전달하거나 또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며, 이러한 축에는 기어, 풀리, 스프라켓 휠 이런 걸 설치해서 이 동력을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프라켓 휠이라는 것은 이빨이 있는 바퀴로서 이제 전차, 그러니까 탱크죠. 전차의 궤도 바퀴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러한 바퀴가 되겠습니다. 축의 종류에는 차축으로부터 힘축까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엑셀, 차축이라는 것은 동력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굽힘 하중을 받는 이러한 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정지 차축과 회전 차축을 나누는데, 정지 차축은 정지되어 있고 바퀴만 회전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용 차량으로서는 전륜 자동차의 뒷차축, 이런 것은 축은 정지되어 있고 바퀴만 회전되고 있죠. 회전 차축이라는 것은 축과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는, 그래서 철도 차량, 우리가 이제 전차나 우리가 KTX 같은 이런 철도 차량 같은 차축을 갖다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는 축과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축으로서 이것은 동력을 전달하는 축으로 이제 비틀림 하중을 주로 받게 되는데, 비틀림 하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굽힘 하중도 일부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죽축, 메인 샤프트, 그 다음에 선축, 라인 샤프트, 그 다음에 중간 축인데, 주축은 이제 주로 이제 원동기에서 이제 동력을 전달받는 것이 되겠고, 라인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축으로부터 이런 동력을 전달받아서 분배하는 이런 축이 되겠습니다. 중간 축은 선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서 각 작업 기계로 전달하는 이런 축이 바로 이제 중간 축이 되겠습니다. 스핀들은 공작 기계로서 선반 같은데 결삭 공구나 이런 데 장착이 돼서 주축에 사용되는, 그래서 강도가 높은 재질로 사용하는 이런 축을 갖다 우리가 스핀들이라고 그러고, 크랭크 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연기관, 우리 이제 가솔린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에 보면은 실린더가 왕복 운동을 하는 그것이 이제 크랭크 축에 연결이 돼서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는 이런 축을 크랭크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힘축은 축의 방향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축이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에서도 토크를 전달하는, 동력도 전달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렉시블 샤프트가 되겠고, 이 비틀림 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토크 전달이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 재료로는 이제 주로 이제 탄소광 강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축의 지름은 우리 KS 규격의 지름이 4에서 630mm 이 구간에 대한 축의 크기를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축 설계 시 고려 사항인데, 축 설계 시 고려 사항은 강도로부터 열팽창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여기서 강성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스트렝스하고 스티프니스는 강도로서 이제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갖다 우리가 강도라고 할 수 있겠고, 강성은 변형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비틀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그런 성질을 갖다 우리가 강성. 그래서 우리가 강도나 강성은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이것은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강도, 그 다음에 변형이 되지 않는 이런 성질을 갖다 강성. 그래서 우리가 치성재료와 연성재료를 이러한 것으로 다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성질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동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틀림 또는 굽힘에 의한 진동이 있는데, 그 진동이 축의 고유 진동,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그러는데, 축재료의 고유 진동과 이게 공진이 된다면은 이게 파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틀림이나 굽힘에 의한 진동, 그 다음에 축의 고유 진동을 갖다 우리가 고려해서 재료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식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수차축이나 아니면 펌프축 이런 것들처럼 그런 이제 물이나 이런 것에서 작동되는 이런 것들은 경우는 이제 부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면 처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온에서 작동 시 변화 발생되는 이런 열팽창. 그래서 이제 고온에서 이제 작동되다 보면은 이 재료가 팽창이 돼서
그 역할을 이게 우리가 부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팽창으로 해서 어느 한계가 초과해 되면은 그 재료의 고유 특성을 갖다 잃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 파괴됐다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축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부르는데 특히 이 강도나 강성이 바로 이 사장에서 우리가 축 설계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우리가 뒤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강도와 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학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축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축 설계라고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1학기 때 배웠던 재료각 사정에서 보면은 단면 도형의 기하학적 성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원형 단면의 2차 모멘트 왜냐하면 축의 단면이 이제 대부분 원형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원형 단면의 2차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 참고할 내용은 177쪽 재료역학 교과서 177쪽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원형 단면이 있으면은 이 단면을 갖다 우리가 x축과 y축으로 다 이렇게 나눠줬을 때 어떤 미소 면적에 대한 모멘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원형 단면의 관성 모멘트는 주로 이제 굽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굽힘에 대한 저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의 원형 단면의 2차 모멘트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굽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 미소 면적에 대한 모멘트, 2차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Y가 되겠죠, 거리가. 여기서 Y축에서 보면 이 미소 면적 거리까지 DA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X만큼 이동한 것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IX라는 것은 인테그랄 Y 제곱의 2차 모멘트니까 미소 면적에 대한 적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구형구수 보면 뭐 6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마찬가지 IY라는 것은 X제곱의 DA X축에 대해서니까 Y에 대한 Y축에 대해서 되니까 X에 대한 거니까 이 두 배가 2제곱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파이 D 4승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관성 모멘트다 알아보세요. 그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우리가 했는데 단면 개수라는 것은 이러한 관성 모멘트를 2차 모멘트를 R로 나눠준 것. R이 바로 2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나눠준 것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중실축, 중공축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중실축 그러니까 안에 꽉 차 있는 이 축이 안에 꽉 차 있는 이런 축 갖다 우리가 중실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런 축 갖다 우리가 중공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실축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R로 나눠주면 2분의 2로 나눠주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단면 개수는 Z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뭐 여기서 중공축일 때 이게 직경이 D2 안의 직경이 우리가 D1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뭐 32분의 파이의 D2분의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X라는 것은 이제 외부 직경과 내부 직경의 비를 갖다 이렇게 나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중실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원형 단면의 관성 모멘트를 통해서 극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이게 R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R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 뭐 이렇게 됐어요. 요것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IP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IP는 인테그랄 R제곱의 DA R에 대한 요소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A가 되고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X제곱의 DA 플러스 Y제곱의 DA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IY가 되고 이게 IX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극관성 모멘트가 된다.
이 극관성 모멘트는 아까 이제 관성 모멘트가 굽힘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 이것은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단면 개수는 마찬가지 극관성 모멘트를 R로 나눠준 것, 2분의 D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16분의 파이 D 3승이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중공축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중실축, 즉 안에가 꽉 찬 축을 갖다 중심으로 했을 때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 3승, 그 다음에 극단면 개수는 16분의 파이 D 3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강도에 의한 설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축을 설계하는 데서 고려사항이 이제 강도에 의한 설계하고 우리가 강적에 의한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 얘기 있죠. 먼저 우리가 강도에 의한 설계를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축과 같이 예를 들어서 굿빛 모멘트만 받는 축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모멘트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이 단면 개수에 우리가 축의 재료의 허용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용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 개수를 고려해서 그 재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을 갖다 우리가 시그마 B라고, 그러니까 허용 굽힘 응력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 성질 중에서 우리가 안전 개수를 고려해서 이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이건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에다가 우리가 단면 개수를 곱하면 바로 이제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다. 이것이 바로 뭐냐? 단면 개수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D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쓴다. 즉 굽힘 모멘트만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허용 응력을 쓰고 거기서 모멘트가 어떻게 된다 알면 우리가 그때 축의 직경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공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만약에 여기서 비틀린 모멘트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보면 Z라는 것은 관성 모멘트부터 나와서 우리가 굽힘에 대한 저항이다. 또 여기서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는 극관성 모멘트부터 나와가지고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극단면 개수 ZP라는 것은 바로 요 16분의 파이 3승이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비틀림 모멘트 T를 갖다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료에서 허용하는 허용 전단 응력, 여기서는 허용 굽힘 응력이죠. 허용 전단 응력을 알고 토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직경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굽힘 모멘트만 받는 경우 또 토크, 그러니까 비틀림 모멘트만 받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축의 직경을 설계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공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중실축,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축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쉬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지난 챕터에서 설명했던 것, 예를 들어서 축의 토크,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력을 갖다 우리가 킬로와트로 주었을 때 하고 또 마력으로 주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RPM, 분당 회전 속도가 300, 그러니까 1분에 300 회전하는 이러한 축이 있는데 동력을 2.5kW를 전달한다. 이르 초의 비틀림 모멘트 토크는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마력으로 했을 때는 T는 71만 6,200의 RPM 수분의 마력, 우리가 이렇게 HS 이렇게 했죠. 이게 만약에 마력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킬로와트로 주었을 때 어떻게 된다? 토크는 97만 4천 M분의 H 프라임. 여기 이제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킬로와트로 줬을 때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97만 4천 분의 2.5바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 눌러보면 알겠지만 8116.7 kg force 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다루었던 문제 중에서 이렇게 굽힘 모멘트만 받는 이러한 축의 허용 굽힘 응력, 그러니까 이 재료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최대치는 이와 같이 6이다라고 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D라는 것은 3승근 루트에 되죠. 32의 굽힘 모멘트, 그 다음에 파이 시그마, 즉 굽힘 허용력이다. 뭐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 대입을 하면은 32에다가 4만, 그 다음에 파이에다가 이것이 얼마? 6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이거 삼승근이 되죠. 이거 삼승근. 여러분들 이 삼승근도 계산기가 어떻게 노는지 한번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D는 삼승근 루트 16 비틀림 모멘트 거기다가 파이 타우 허용 전달 능력이 이렇게 된다. 이것은 보니까 삼승근 루트에 16에 4만에 여기는 파이 6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풀어본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한 40.8 mm 축의 지름이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하니까 32.4 mm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축에서 보면은 우리가 굽힘 모멘트만 받거나 또는 비틀림 모멘트만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축들은 이렇게 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동축 같은 경우도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이렇게 동시에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축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막 재료역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또 한번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아의 응력은 우리가 다루면서 재료역학 교과서 136쪽입니다. 그래서 평면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재료에 보면은 여기 y축으로다가 또 우리가 응력을 받고 x축으로다도 응력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달 능력이 뭐 이렇게 존재한다. 뭐 타우, xy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모아 응력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시그마 맥시멈은 어떻게 된다? 시그마 맥시멈은 우리가 뭐 2분의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 yy 플러스 2분의 1 루트 시그마 xx의 시그마 yy의 제곱 플러스 4배 타우 xy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요것은 뭐냐? 모아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모아원의 반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타우 맥시멈은 어떻게 되냐? 바로 모아원의 반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축으로다가만 고려했을 때, 1축으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굽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은 이거 한 면에서만 지금 어떤 응력 상태 분포가 된다. 이렇게 응력 상태 분포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를 갖다 우리가 시그마 y가 제로라고 보면은 이것이 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뭐 시그마 xx가 시그마 b로 된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 최대 전달 능력과 최대 주응력, 이 관계는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응력은 이렇게 된다. 최대 전달 능력은 이렇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경우로 다 나눠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응력서를 통해서 볼 것이냐, 전달 능력서를 통해서 볼 것이냐, 그 비교를 해서 어떤
큰 값을 갖다 택해야 된다. 왜 설계하는데 작은 값을 택하면 다른 데서 우리가 파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최대 주응력설에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시그마 맥시멈은 2분의 1 시그마 b 플러스 2분의 1 루트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4배 타우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우리가 아까 단면 계수와 극단면 계수, 그 다음에 모멘트 토크의 관계에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뤘던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 3승, 그 다음에 극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 3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각각의 관계로부터 요 관계로 요것과 요것의 관계로부터 허용 응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허용 응력 같은 것은 요것과 마찬가지 나타난다. 요것과 요것의 관계로부터 허용 전단 응력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어디다 대입한다? 최대 주응력설에 나타나는 요 관계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시그마 b에다가 요 값, 그 다음에 타우에다가 요 값을 갖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전개를 하면 여기다가 이게 시그마 b가 되는 거고, 요것도 시그마 b가 되는 거고, 요것은 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2분의 1 파이 d 3승 3분의 32 요것만 이거 떼낸다면 뭐가 남냐? 여기는 바로 m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요 2분의 1 빠져 있고 파이 d 3승분의 32 제곱이니까 요게 들어오고, 자 4라는 것은 루트 안으로 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럼 2를 곱해주면 여기 32가 되니까 남는 것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이것을 넘겨주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2분의 1 이것이 남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ME, 그래서 상당 굽힘 모멘트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 굽힘 모멘트가 이런 관계가 돼 있다. 이것이 상당 굽힘 모멘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자 여기서 또 시그마 맥시멈이라고 아무리 맥시멈이 크다 하더라도 무엇을 초과하면 안 되죠?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 거기다가 안전 개수를 고려한 허용 응력을 갖다가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 굽힘 응력을 갖다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게 시그마 b가 되고, 요것을 ME로 나눈다면은 요식은 요 밑으로 되고, 요것은 ME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모멘트도 알고 토크도 주어졌다.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상당 굽힘 모멘트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허용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허용 굽힘 응력을 안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최대 주응력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직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 뭐 M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멘트와 토크를 알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재료에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허용 응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뭐 상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주응력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1번 최대 주응력설에서 나왔다.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최대 전단 응력설이죠. 자, 아까 타우 맥시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타우 맥시멈은 모아의 응력원의 반경에 해당되는 2분의 1 루트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4배 타우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시그마 b를 요 값을 집어넣고,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타우를 요거 집어넣어주면은 타우 맥시멈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 b, 요게 타우 요 값이 되는 거죠.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요걸 파이 3승분의 16으로 다 빼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요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4분의 1이 되고, 그 4분의 1은 요거랑 4랑 지워지고 여기서 요 제곱이 되니까 2로 다 돼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거는 이제 산수와 마찬가지니까. 자, 그다음에 요것을 갖다 어떻게 좌변으로 넘겨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고 남는 것은 요것만 남는다.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TE. 그래서 요거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전단 응력선은 이제 비틀림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멘트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타우 맥스는 뭘 초과할 수 없다. 그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허용 전단 응력 타우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타우 맥스 대신에 우리가 타우를 집어넣고 우변에 그 상당 비틀림 모멘트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축의 직경은 이와 같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하면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 상당 비틀림 모멘트 안에는 벌써 굽힘 모멘트하고 비틀림 모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런 것을 동시에 받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 전단 응력설을 구한다. 이거가 두 번째 방법이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말한 최대 모르죠. 최대 주응력설과 그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설에 나온 그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뭐가 나왔죠? D는 루트 3승근분의 32의 M 오바 파이 시그마 B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이각과 이것이 1이었죠. 이각과 이각에서 직경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을 취하겠다? 맨 처음에 뭐였죠? 이 결과 중에서 큰 값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큰 값을 선택해야 된다. 만약에 작은 값을 선택하면 다른 상대 요소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큰 값으로 축의 직경을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그럼 이제 동시에 받는, 그러니까 모멘트하고 토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중실축이다. 이때 M은 2만, 그 다음에 T는 3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다. 근데 이 재료에서 보니까 왜 축에 관련된 축의 방향에 해당되는 수직 응력에 해당되는 허용 굽힘 응력은 4kg force per mm 제곱. 이거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재료의 특성을 해서 이거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허용 비틀림 응력은 이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정을 주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두 가지의 동시에 배웠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얘기해야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배운 거 기억이 나십니까? 상당 굽힘 모멘트 M과 굽힘 모멘트 ME와 그 다음에 상당 뭐죠? 비틀림 모멘트.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전부 굽힘과 비틀림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 굽힘 모멘트는 2분의 1 m이 얼마 2만 2만 플러스 루트 2만의 제곱 플러스 3만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28,028 kg force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당 비틀림 모멘트라는 것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루트 2만의 제곱 플러스 3만의 제곱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36,056 kg force의 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최대 주응력설과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으로다가 변환하기 위한 방법은 다 택했어요. 두 가지 동시에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허용 응력이 줬어요. 허용 굽힘 응력, 허용 비틀림 응력, 뭐 전단 응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단 응력이다. 허용 전단 응력이라 이렇게 볼 때.
그럼 여기서 다 구해진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주응력설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3승근 루트 오바 32 상당 개수가 어떻게 돼? 상당 굽힌 모멘트가 28,028이다. 거기다가 파이의 허용이 얼마? 4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최대 전단 능력설에서 나타난 건 3승근 루트 오바 16 상당 비틀린 모멘트가 36,056이다. 그 다음에 파이의 허용 전단의 비틀 능력이 어떻게 된다? 5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위에서 계산은 이렇게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를 같이 눌러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여기다 시험 볼 때 꼭 실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눌러 보세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41.48mm가 나오고 최대 전단 능력설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33.24mm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쓰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택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최대값으로 다 택해야 된다. 여기서는 주응력설에서 나타나는 것이 직경이 D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D라는 것은 설계한 건 최종적으로 41.48mm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뭐 이것에서 한 42mm 이 정도를 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은 이것도 포용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값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최대 주응력설에 의해서 재료가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큰 값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설계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강도에 의한 설계가 되겠고, 근데 강성에 의한 설계입니다. 이것은 뭐 변형에 대한 것이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변형, 강성이라는 변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전단 변형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축을 갖다 이렇게 고정된 부분이 있고 이런 축이 있다. 여기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L이고 반경이 R이다. 축의 반경이 R이다. 여기서부터 R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우리가 이제 토크를 줬죠. 여기서 토크로다가 시계 방향으로다 토크를 주게 되면은 여기 같은 A, B 지점에 있던 것이 이 B 지점의 토크에 의해서 쭉 비틀어져서 여기까지 B 프라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과도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 된다, 변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반경 R과 이루는 이 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파, 비틀린 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변형된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감마라고 얘기해서 전단 변형률, 전단 변형률이라고 한다. 알죠? 이 각이 아주 미세한데 여러분한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건 R과 이루는 각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탄젠트 감마는 바로 요것분의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호의 길이에서 알파이고 여기가 반경이 R이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되는 거죠. 호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L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었고 요 길이가 R알파니까 탄젠트 감마는 이렇게 된다. 근데 감마라는 것이 매우 작다. 이게 뭐 거의 0에 가깝다라는 아주 막 작은 값이다 할 때는 탄젠트 감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마는 요게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알파와 감마를 고쳐주면은 이 비틀린 각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이 변형이 이렇게 되겠죠. 알파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후쿠의 법칙에서 우리가 타우는 G 감마다. 여기서 G라는 것은 전단 탄성 개수다. G는 전단 탄성 개수.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납니까? 변형률에서 우리가 응력은 2의 2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는 뭐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탄성 개수가 되는 거죠. 변형률, 그 다음에 수직 응력. 수직 응력에 대해서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
요같이 전단 응력은 전단 탄성 개수와 변형률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파라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감마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표시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우리가 타우라는 것은 전단 개수에서 토크와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반경, 요걸 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요걸 대입을 해줘요. 여기다가 타우 대신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알파라는 것은 극관성 모멘트와 당연한 얘기죠. 이 재료의 강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단 탄성 개수가 크면은 강한 거니까 그것에는 반비례하고, 토크가 크면은 각도가 커지겠고 길이가 길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라디안 단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IP라는 것은 32분의 파이 D 4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각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라디안을 각도로 표시하려면 여기다가 180도로 곱해주고 파이로다가 나눠주면 이게 각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각도로 알파가 각도로 다 나타나면 여기다가 180 곱하기 파이를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성에 의한 축 설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1m 이내에서, 그러니까 길이가 1m, 축의 길이가 1m 이내에서 변형이 얼마만큼, 각도가 이 알파가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은 0.25도 이내로다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내가 되도록 D를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다 나왔어요. 자, 알파가 0.25도, 그 다음에 L이 1m, 1000,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재료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토크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동력을 전달하냐, 토크가 나온다면은 거기서 가해진 토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D를 갖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강성에 대한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300rpm 400kW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여기 뭐 중실축이죠. 뭐든지 중실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대한 직경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전단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아까 강도가 아니라 강성에 의한 그 설계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T라는 것은 여기서 킬로와트를 줬고 RPM을 줬으니까 토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토크를 구한다는 것은 아까 97만 4천에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N은 얼마? 300rpm. 그 다음에 H, 동력, 킬로와트를 준 것은 40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니까 계산하니까 토크는 12만 9,867kg 플러스 미리제곱.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m, 여기 L이죠. L이 1m인데 밀리미터로 환산하니까 1000mm가 된다. 1000mm가 된다. 1000mm가 되고, 그 다음에 토크가 얼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G값이 얼마? 8300km/s 미리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주어졌어요. 이거 주어졌지. 좌변 중에서 미지수 D를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D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리를 해보니까 한 77.4mm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수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을 우리가 한 48mm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강성에 의한 설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장에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강도에 의한 축설계, 강도에 의한 축설계는 우리가 어떤 걸 고렸어요? 굽힌 모멘트만 받는 경우, 또 비틀림만 받는 경우, 또 M과 비틀림이 동시에 받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려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썼습니까? 뭐 최대 주응력설,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해서 나오는 D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1번에 의한 D, 2번에 의한 D를 할 때, 이거는 1번과 2번을 계산했을 때
어떤 것? 큰 것을 구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강성이해설계 있죠. 강성설계. 그럼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 무엇을? 축재료 1ml당 0.25도 이내 변형된다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라는 것은 무엇으로 계산됐다. 여기서 비틀링각이라는 것은 583.6에다가 무엇으로 했다? 토크 거기다가 L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는 전단 탄성 개수 그 다음에 D의 4승이다.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1m 즉 1000ml일 때 이것이 0.25도라는 것을 둔다면은 거기서 작용하는 토크를 갖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재료의 전단 탄성 개수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설계할 수 있다? 축의 직경을 우리가 강성 스티프니스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온 계산식, 계산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고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 쪽지나 이런 것으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